보험 증권 업종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입니다.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증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보험이고요. 현재 지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의 해칭 수단으로 가장 이제 적합한 업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을 잠깐 좀 되돌아보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옥에서 온 주식이다. 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금리 상승을 한꺼번에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뭐 작년 연말 대비해서 되게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이제 종목들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금리 상승분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아무래도 뭐 손해율이라던가 사업 비율과 같은 보험 영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 이외에도 사실상 금리가 펀더멘털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 영업 지표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손해율이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워낙 손해율이 낮았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개선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카페 내에서 취식이 금지가 되면서 설계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신계약 판매 축소로 이어지면서 사업 비율 개선으로 좀 이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올해와 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자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생명보험 업종의 가장 큰 이제 변수는 금리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생명보험 업종의 펀더멘털상 이제 영향을 주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에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 기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본의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 가격이 변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좋지 않은 효과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평가 손실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RBC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본 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신규 투자 이원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매년 연말에 변액보험 쪽에서 보증 준비금을 금리가 상승하면은 추가적으로 환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익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서 IFRS 17이 적용이 되었을 때에 보험 부채가 증가하는 영향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보험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RS 17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IFRS 17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결국에는 현재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부채를 일시에 이제 시가로 평가를 시작한다라는 게 그 주요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은 결국에 할인율이 과거 대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보험 부채의 구분이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고민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EV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이 지표가 결국에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산정 방식으로 좀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현재 그 보험업종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 PBR 그리고 ROE 두 가지 지표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EV 상에서는 PEV와 ROEV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 그 시가총액을 이제 EV 대비해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지표이고, 그리고 전체 수익률을 또 EV 대비해서 보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험사의 기본적인 자본이 이 EV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결국에는 이 가용 자본을 대비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가용 자본과 이제 ROE를 이제
결국에 이제 합산해서 보는 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내년부터는 2023년에 앞서서 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밸류에이션상 이슈로 좀 이제 확인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내년과 올해가 가장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일단 금리 상승부터 좀 이제 이 생명보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컨셉에서는 사실 은행주가 가장 이제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서 저는 생명보험 업종도 같이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수급상으로는 지금 생명보험 업종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국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의 최대 한도가 10%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이 한도에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15%까지 가져갈 수는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룰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좀 배당이 높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지금 탑픽으로는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생명을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IFRS 17이 적용이 되어도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이에 따른 수혜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배당 수익률이 6%를 상회를 하면서 생명보험 업종 내에서 가장 큰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서연 이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 1.7%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재 처분 신탁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는 이거를 모두 다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약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해결이 되었을 때에는 수급적으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연말 이제 배당락 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에 배당 수익률 6% 가져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불확실성 해소 플러스 금리 상승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주가 상승까지 기대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또 달라지는 부분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좀 이제 사적 모임 제한도 좀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손해보험 업종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잠시 올해를 돌아보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지침 강화가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생활화가 되면서 보험금 청구 효과가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건강 위생 관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좀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많이 억제되는 그런 현상이 확인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이 판매가 되었지만,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서 설계사가 한 번에 이제 그 판매하는 신계약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최대 월납 보험료의 1200% 선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 비율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좀 달라지는 결국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집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백신 보급률도 좀 낮았었고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보험 영업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 이제 이번 달 11월 1일부터는 백신 보급률이 아무래도 접종률이 지금 1차 기준으로는 70% 이상을 이미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와 사망자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함에 따라서 보험 영업 지표가 아무래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덕분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감소시킬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굉장히 큰 반사 이익을 좀 보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현재 그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마진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 정비 수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5%의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자동차 정비 수가라고 하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뭐 공인비라던가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4.5%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합산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존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와 유사하게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3%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진 않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업종은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요율 인상 어떻게 될 것인지, 주요 보험 영업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성은 어떤지 세 가지만 보시면 되시는데 요율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보험은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 자동차 보험은 동결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마진이 축소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요 보험 영업지표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보험의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입니다. 올해는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업종이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손해율 상승 속도와 보험 영업 지표가 악화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수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는 저는 항상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화재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영업 환경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이 지연이 되면서 생각보다 손해율 개선세가 상승세가 좀 이제 둔화될 경우에는 이위권사들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베타가 높은 이위권사들,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좋은 피난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명보험은 금리 상승에 올라타자, 그리고 손해보험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 업종이고요. 증권 업종은 사실 올해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초에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좀 경험을 하셨겠지만 워낙에 장이 좋기도 했었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나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유동성도 워낙 좋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났고요. IB 부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트레이딩 쪽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 혹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WM 쪽에서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좀 이제 부진한 영향이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양호한 실적을 창출을 해냈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그 변수는 결국에 코스피와 거래대금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팀은 지금 올해 코스피 밴드로 2,850에서 3,500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24.1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 일평균 거래대금 20조 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 원대에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 거의 2배 이상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이 일평균 거래대금 20조 원은 뉴 노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시장 성장을 동반한 거래대금 증가이기 때문인데요. 좌측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즉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은 일반적으로 0.7에서 1.3%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현재는 한 1% 수준으로 딱 평균치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도 같이 보신다면은 고객 예탁금은 23조 원,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70조 원, 그리고 신용잔고는 23조 원 수준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또한 이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 수준이 결국엔 뉴 노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좀 코스피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지금 증권업종은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변수를 놓고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거래대금과 코스피가 변동할 때에 증권업종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잠깐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점은 증권업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었을 때고 회색은 언더퍼폼을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플러스 거래대금이 증가한다 쪽에 베팅을 하신다면은 증권업종은 굉장히 괜찮은 이제 업종이 될 거고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내년 시장에 접근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에 증권업종은 크게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피 방향성 두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탑픽으로는 지금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좀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고한 이익 체력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한국금융지주 업종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